가치 상승이 더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슷한 키를 맞추려고 한다는 심리적 질서가 발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대출 제한된다. 정부에서 대출을 또 쫀다. 이래 버리니까 지금이 아니면 곧 마치 이러한 것들을 내가 부동산으로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주식 투자를 곧 못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 전에 농협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됐다는 소식을 제가 전달드렸는데요. 앞으로 다른 1금융권에서도 이렇게 대출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될 거라고 제가 어렴풋이 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현재 지금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2금융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출의 제한이나 규제 그런 것들은 기존까지는 상당히 좀 러프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험사까지도 연봉 이상 신용 대출이 안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이나 주택으로 고민하는 실수요자분들은 이거 진짜 내가 자금 마련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대출까지 안 되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분명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내가 지금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물론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내가 약간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 자산을 증식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 다 막아버리면 2배 이상 나왔던 신용대출을 지금 연봉까지만 하게 한다면 나의 다음 투자 계획이 분명히 차질이 생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단지 대출을 실행해 주느냐 아니면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나서 뭐 11월 달에 뭐 대출을 다시 풀어줄 수 있겠죠. 예를 든다면 여기서 다시 뭐 재기를 하느냐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부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대부분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투자하는 방법은 많지만 부동산과 뭐 주식 두 가지의 뭐 예를 들어 본다면 이 두 가지의 자산 가치는 지금 계속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뭐 우상향이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 최근에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건 맞고요. 앞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1년, 2년에는 집값이 뭐 수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누구나가 다 공통적인 이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목적은 상대적으로 나의 자산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또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서 나의 자산이 그냥 현재 머물러 있는 것들이 정말 안타깝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 이 전제는 부동산과 주식 모두 앞으로 우상향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들인 거죠. 그러면 대출을 받냐 안 받냐 물론 그거를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전제는 하락을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물론 금융당국의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 투자든 뭐 주식 투자든 시장의 자율성에 조금 맡기면은 그래도 알아서 잘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25번이 넘는 대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이제 규제를 하는 상황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이 시장 상황에서 지금 집값이 안정이 됐느냐.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절대 안정되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해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부담대라든가 전세자금 대출까지 지금 제한을 해버리면 이거는 수요와 공급의 자연적인 이치에 따라서 조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찍어 누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집값의 영향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에서 공급을 많이 이제 늘리고자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급은 물론 향후 1, 2년, 뭐 3년, 5년 안에는 많이 되지 않겠지만 일단 계획 자체를 지금 이전보다 굉장히 긴 기간 안에 많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 뒤는 분명히 공급 물량이 풀려지면 그때는 자연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장이 조정이 되고 안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불을 지폈다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들이나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 진짜 지금 내가 이걸 뭘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심리 지수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품을 투자하거나 어떤 뭐 보통 마트에 가서도 물건을 살 때 내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불안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는 경우가 훨씬 더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의 자산 시장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에 놓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부동산을 사지 못하거나 내가 지금 이 주식에 투자하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 상승이 더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슷한 키를 맞추려고 한다는 심리적 질서가 발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대출 제한된다. 정부에서 대출을 또 쫀다. 이래 버리니까 지금이 아니면 곧 마치 이러한 것들을 내가 부동산으로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주식 투자를 곧 못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저 같아도 이 불안감에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대출을 지금 굳이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받아놓는다. 일단 받아서 나중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나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금 부작용들은 오히려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든 정말 내 집 마련이나 그냥 내가 뭐 재테크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더 불안한 상황이 지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과연 대출이 11월 달까지 지금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단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11월 달까지지만 12월, 1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잘 생각해서 투자를 어떻게든 하실 분들이나 뭐 내가 좀 더 기다릴 분들, 대기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의 포지션을 지금 일단 잘 설정하셔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투자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대출을 계속 기다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지금 상황은요, 1금융권에 요청을 한 상황이에요. 야, 대출이 많으니까 니네 조절을 해. 너희 원래 5% 정도 증가율을 보여야 되는데 농협 너희 7.1%였잖아. 그러니까 너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농협이 가장 빠르게 지금 대응을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에 발맞춰서 우리랑 SC가 이제 같이 대응을 했는데, 지금 하회하는 은행들은 KB랑 일단 우리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진짜 급한 분들은 이쪽으로 먼저 가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은행은 이익을 내야 되는 집단이잖아요. 정부에서 지금 요청을 했는데 은행들이 지금 막 발빠르게 움직인다. 물론 정부의 눈에 나쁘게 찍히면 좋을 일이 없으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면도 있는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익을 굳이 더 안 내도 되는 상황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든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11월 달까지 농협에서 대출이 안 된다? 그럼 내년에 12월, 1월, 2월, 내년 뭐 상반기, 내년 하반기까지 대출 영업을 아예 안 할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KPI 무조건 달성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출 비율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8월 현재부터 11월 달까지는 각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대출에 대한 규제들이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방향성을 잘 잡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1금융권이 됐든 아니면 지금과 같이 보험사가 됐든 그러한 빈틈들을 잘 일단 찾는 게 중요할 거고요. 내가 만약에 약간 텀을 둔다고 본다면 지금 당장 대출이 안 되더라도 꼭 내가 죽는 게 아니라 11월 달 이후에 분명히 다르게 상황들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은행들이 야 11월 달까지 전체적으로 다 맡길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 이익을 내야 되니까. 이익이 안 나는 은행들은요, 이익을 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거지로 찍어 누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중은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통상 시중은행 6개 은행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6개 은행이 정부의 말을 듣고 다 이렇게 과연 할까요? 할 수도 있지만 6개 중에 5개가 되고 하나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일단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크게 제가 봤을 땐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나온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놔두면 시장이 잘 흘러갈 수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뭔가를 쪼우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까지 이 심리 뉴스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공포가 이제 더 물려 있는 거고요. 자, 그런 시점에서 내가 지금 만약에 대출을 받을 여력도 안 돼. 그리고 돈을 갚을 능력도 안 되는데 일단 빚을 무조건 받아놓고 시작한다. 그게 무조건 좋을까라는 것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분명히 빈틈이 있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빠르게 찾아서 한도 조회라든가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자금들을 빨리빨리 찾아보시고요. 내가 지금 당장 투자를 안 하더라도 죽는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11월 이후의 상황을 보시더라도 저는 절대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공통적으로 모든 은행들이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지금 혼탁한 시장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심리적으로 휘말리는 게 훨씬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투자가 맞고 틀리고, 대출을 지금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스스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법으로 투자가 됐든 아니면 뭐 대기를 하셨든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많이 그리고 오래 해보신 분들은 무조건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들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물론 저도 그거에는 동감을 하지만, 지금 만약에 첫 투자고 지금 내가 만약에 첫 내 집 마련을 하신다거나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너무 조바심을 내는 것도 어찌 보면 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더 힘들 수 있는 상황들을 내 스스로 만들 수도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